네, 안녕하세요. 문화공장 문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화브리핑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나왔습니다. 네. 네, 지난보다 활기가 있네요. 활기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예. 좋다 보니까 오면서부터 좀 설레이더라고요. 그러게요. 황사도 뭐 예보보다는 좀 네. 심각하지 않고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충청투데이 5월 20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둔산대공원 문화예술단지 어찌하오리까. 네, 아트림 페스티벌 코로나로 발목, 대체 진행한 아트위크 대전 2021이 개최가 된다는 거고요. 네. 별도 추가 예산이 없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활용법을 좀 놓고요. 수년째 진척이 안 난다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네, UCLG를 앞두고 협력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온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지금 뭐 대전에 이제 문화예술 단지라고 하면 네, 예술의 전당과 시립미술관 또 이용루 미술관이 이렇게 좀 함께 그렇죠. 수목원까지. 벨트화되어 있는 네. 그 공간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뭐 문화예술 축제를 하나 준비를 했었던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2년 전인데요. 그 대전 방문의 해에 맞춰서 그리고 또 UCLG 전에 그 아트림 페스티벌 이제 가칭으로 좀 시작이 됐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발목이 좀 잡히면서 2년 연속 대전시의회에서 사업 비전을 삭감을 해서 동력을 좀 잃었고요. 그래도 이제 내년에 그 UCLG가 또 개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좀 진행을 좀 하는데 별도의 또 추가 예산, 삭감이 돼서 동력을 잃었던 축제를 별도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아트위크 대전 2021이라는 명칭만 좀 바꿔서 진행을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아트림 요게 이제 가칭이긴 하지만 아트에 이제 숲을 림자를 써서 그렇죠, 그 벨트화 돼 있는. 수목원. 그런 기존 계획이 이제 예산 삭감이 되면서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맞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아트 위크로 네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세계 기관에서 하려던 기획 행사를 그냥 한 주간 행사로 묶어서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같네요. 그렇죠. 예산을 올리지 않고 좀 작게라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 네, 제 생각에는. 네. 네. 이게 이제 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대전 방문회를 네. 야심차게 준비를 했고 이제 3년짜리 원래 방문회 이러면 1년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전이 워낙 이제 그 관광이 네, 좀 약하죠. 노잼 도시라는 그런 오명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안 오죠. 네, 한 네, 3년을 대전 왜 해보자. 가냐라는 거죠. 그래서 3년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네. 이제 마지막 해인 내년도에 또 세계 지방정부 대회 이거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대회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대회죠. 엑스포 이후에 최고의 국제 행사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뭔가 폭발력을 그때 딱 가지려고 2년 정도 이제 이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발목을 잡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로 발목이 잡히면서 뭐 전혀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 아트림 페스티벌 자체도 일단은 그 저희 문화예술단지 그 벨트로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를 좀 대전에 좀 랜드마크로 좀 만들자. 네, 그래서 이제 노잼 도시인 어떤 대전에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 좀 찾아올 수 있게 하자라는 내용도 좀 포함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지 못해서 이제 못하게 된 거죠. 네, 코로나19 때문에요. 지금 뭐 여기 기사에 보니까 지역의 공공문화기관장의 인터뷰가 잠깐 실렸는데 이 공공문화기관장이라 하면 뭐 예술의 전당 관장 또는 뭐 문화재단 대표 또는 뭐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이 뭐라고 하셨죠? 일단은 그 예술단지에 대전의 문화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털을 잡고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좀 컨셉트를 맞춰 나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 나쁜 시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고요. 네. 행사를 기획하는데 예산이 없이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예. 진척이 나지 않는다. 네,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또 기관장이 이런 이야기 할 건 아닌데 예산이 없으면 기관장은 의회를 설득하거나 이래서 예산을 따오는 게 기관장인데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세계 그 한밭수목원이라는 촉은 환경에 문화시설이 벨트화됐다 이런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찾기 힘든 그런 좋은 여건인데 결국은 그것을 시너지 효과를 내는 행사는 예산이 없어 취소된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관장님들께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따서 좀 잘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 대전시 관계자가 또 이야기한 부분을 보면 예. 좀 저는 조금 의문이었던 부분이 있어요. 아트위크 대전 2021을 통해 문화예술단지 기관들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예술과 숲이 어우러지는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 문화예술 그 기관들의
그 총 역량을 동원을 하는데 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역량을 동원할 것이며 예전에 저희가 다뤘던 그 뭐 버스킹이나 이런 거에서 그 노동력 착취다 막 이런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예, 재능 기부가 아니라 재능 기부가 재능 아니라 착취다. 네, 예. 재능 착취다. 뭐 예.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것도 그러면은 지금 뭔가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려면 뭐 예산이 바탕이 돼야 되고 지역 예술인들도 와서 뭐 뭔가 공연도 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예. 예산은 없는데 총 역량을 지역 예술 단체 뭐 기관 예. 뭐 예술인들의 총 역량을 어떻게 동원을 할 수 있을지 예. 의문점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무슨 그럴 뭐 용쓰는 재주가 있나 보죠. 예, 아무튼 그거는 뭐 지켜보면 될 것이고 네. 어찌됐든 시간 계좌나 지역의 문화 기관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의회가 발목 잡았다 이런 걸로 또 비춰질 수가 있는데 근데 또 의회뿐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거기 시민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여가를 향유하는 공간 아니겠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서 어떤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또 반감이라든가 예산을 좀 헛되이 쓰지 않냐 아마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이럴 때는 안 하는 게 최고야 이런 어떤 그런 것도 그렇죠. 있지 않나 싶네요. 뭐 그 의견들의 다름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또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고 요새 코로나 뭐 백신 접종 이제 시작됐고요. 뭐 예, 8월 경에 된다고 하면 또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이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뭐 백신 접종을 한 나라에서는 이제 마스크 벗고 막 콘서트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나아지는 상황들이 되면 한 번에 운집하는 게 아니더라도 넓잖아요. 저희 예, 예. 그쪽에서 분산해서 조금씩 할 수 있으면 그리고 할 거면 예. 조금 예산을 어느 정도라도 좀 투입을 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년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 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세계지방정부연합 이제 잘하기 위한 어떤 전야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붐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사전 네. 행사죠. 예. 네. 예, 아무튼 코로나가 문제입니다. 우리 노래방 안 가죠? 저요? 제가 원래 가수가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노래방 못 간 지 한참 됐네요. 예. 그립네요. 노래방이나 이런 데서 사실 좀 집단 발생이 하다 보니까 문제지. 이런 네. 문화 행사 쪽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예. 네, 저희 뭐 관계자분들께서는 좀 저희 문화예술인들 좀 예. 많이 도와주시고 생각해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네. 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중도일보 5월 23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코로나가 만든 문화예술계의 좌절, 우리 사회가 멈추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건 이제 토론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내용을 제가 기사로 나온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신천식의 이슈 토론이라는 중도 TV에서 진행하는 그 어떤 시사 토론회인데 여기 네.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내용들이 기사로 정리됐군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저희 그 지역 문화 뭐 내용을 한 시간 정도 토론 내용이라서 제가 좀 간추려온 좀 중요한 부분들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그 지역 예술가들에게 창작 지원금이 아니라 이제는 생계 지원금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힘들다 생활 자체가. 네. 그래서 창작 지원금이 아닌 좀 실질적인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계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생태계가 문화예술의 생태계가 변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의 이 재난 지원금이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다른 방안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좀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저 대전 지역 학생,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공연 관람비 지원 사업안이 제안이 됐고 이제 시범 사업으로 그 선정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설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재난 보조금에 관한 내용 중에서 좀 저희 다 받았지만 어느 정도씩 받으신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계시는데 기준이 없는 나눠주기식이었다. 네, 유럽에 같은 경우에는 몇 회 공연을 했다. 그럼 그런 데이터를 쌓는데요. 네, 쌓아서 연금처럼 지급이 좀 돼서 생활을 좀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죠. 어허. 네,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좀 이제는 생존이니까 네, 그걸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정책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내용하고요. 그리고 저희 시설도 좋잖아요. 예술의 예. 전당 이런 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휴관을 하고 있는데 왜 휴관하냐 이거죠. 네, 거기에 인력들 그리고 뭐 장비들, 유지비들
뭐 인건비 다 들어가고 있는데 왜 네. 쉬게 하냐? 네. 거기에 예술인들이 가서 창작 활동하고 공연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좀 활용을 하자. 그걸 그냥 인건비 그대로 나가고 전기세 그대로 나가고 다 나가는데 왜 그냥 놀게 두냐? 네, 그걸 좀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과 내용이 많네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하셨나 봐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네.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슈였거든요. 어. 공연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예산은 이미 잡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공연을 만들라 이거죠. 네, 왜 그래서 예산을 주고 공연을 만들면 문화예술인들 실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걸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네. 지하철에도 TV가 있고 뭐 요새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좀 그런 공연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공연 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도 못 하고 있는데 제작까지 안 하냐 이거죠. 네,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지 않냐? 그럼 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여기에는 굉장히 공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오늘따라 유난히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화이팅이 있습니다. 제가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좀 화이팅이 좋아요, 있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몇몇 얘기들 창작에서 생계 지원 이거 뭐 이제 예술인 복지니까 네.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문화재단에서 이제 예술인 복지 팀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겠지만 좋은 얘기입니다. 저도 요거는 좀 공감이네요. 연금으로 공연 어느 정도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예술 활동이라는 자체가 공공재잖아요. 네네. 예술 행위를 통해서 그 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주고 새로운 동력도 확보하고 또 새로운 메시지도 주는 게 이제 예술 활동이니까. 그러니까 공공재로서 역할했던 예술인들이 어느 정도 했냐에 따라서 적립 연금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은퇴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이게 선진국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뭐 선진국이라기보다 뭐 이 뭐 토론 내용을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네. 서유럽 국가들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국가 경쟁력이나 그게 낮거든요. 네, 저희 나라가 훨씬 더 아, 우리나라 잘 살아요. 잘 사는 나라잖아요. 네, 돈 많아요. 네,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도 하고 있는 거죠. 그 네. 유럽에서. 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되냐? 네, 뭐 이런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선순위에 떨어지죠. 우선순위. 우리는 다른 데 돈을 많이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 좀 문화예술인들 많이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네. 마지막에 이제 그 일단은 잡혀 있는 예산 가지고 공연이든 작품을 제작을 하고 그걸 영상으로 미디어 플랫폼으로 이제 송출을 해라. 네네. 이게 근데 저도 이 주장은 좀 들어봤습니다만은 이 미디어 플랫폼에 송출하는데 이게 또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미디어 플랫폼 중에 네. 노출 빈도가 높은 미디어 플랫폼이 있고 네네. 우리는 문화공장은 노출 빈도가 높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높죠. 저희는 무료로도 무료로 이렇게 해줄 수 있죠. 송출을 해드리는데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이게 한 곳으로 작품이 뭐 수백 작품이 몰려버리면 또 여기서 또 이게 현실성이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아니 뭐 대전시라도 저희 대전시 공공기관 같은 데 있잖아요. 예. 네, 뭐 대전시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그 좀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었거든요. 좋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어떤 토론이 코로나가 만든 우리 사회의 좌절, 문화예술계가 멈췄다. 이제 멈추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어떤 과정으로서의 이런 토론의 결과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요.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마지막 뉴스는요. 충청투데이 5월 19일자인데요. 대전문화재단 지역예술인 보호막 마련, 네. 권익보호 위한 법률상담센터 운영한다고 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 지원하는 심리케어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화 예술인들의 그 복지 관련된 이야기를 네. 재단에서 이제 예술인 그 복지팀이 이제 전담 부서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제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네요. 네, 전에 저희가 다뤘던 부분이잖아요. 요거 조직 개편 됐던 거에서 이제 복지 생긴다고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복지는 그 돈이다.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점을 좀 가졌던 부분인데 그래도 생기면서 또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어떤 이런 그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때 걱정을 했던 부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문화재단의 복지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법률적 자문이나 상담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어디 저희 가서 뭐 하소연할 때 잘 없거든요. 없습니다, 진짜. 예. 어디 가서 친구끼리 하소연을 해도 문화예술인들은 그래요. 네, 공감을 못 해주니까 친구끼리도 하소연이 안 되고, 사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 뭐 하신 분들이 사실은 모든 일생을 문화예술 그 하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네. 저도 잘 몰라요. 세무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좀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니까 참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네. 감사할 일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11월 30일까지 수신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하고 1대1 상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이 방송 변호 보시고 비용이 예산으로 나오나요? 예, 와. 힘드신 우리 예술인들 이런 네. 기회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